유럽 전체가 벌벌 떨었습니다. 600년 동안 세 대륙을 지배한 제국이 있었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빈의 성문을 두드리고 지중해를 제 바다로 만든 나라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나중에 유럽의 환자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얻습니다. 세계 최강에서 해체까지 6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1299년 아나톨리아 반도 북서쪽 구석에 오스만이라는 이름의 부족장이 있었어요. 당시 이 지역에는 이런 작은 부족 국가가 수십 개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나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부족이 무서운 속도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스만의 아들 오르한은 1326년에 부르사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를 바꾼 제도 하나를 만들어요. 예니체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복한 땅에 기독교 소년들을 데려와서 어릴 때부터 군사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오직 술탄에게만 충성하는 정에 친위되었어요. 이 예니체리가 나중에 오스만 제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핵심 전력이 됩니다. 오스만군은 1352년에 유럽 땅을 밟습니다. 발칸 반도를 차례차례 집어삼키면서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려요. 그리고 1453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겨우 21살이었던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합니다. 공격군 8만, 방어군은 고작 7천, 대포만 69문을 끌고 왔어요. 53일간의 포위 끝에 이 도시는 함락됩니다. 메흐메트 2세는 매일 밤 직접 펜을 들고 성벽 도면을 그리면서 어디에 대포를 놓고 어디에 사다리를 세울지 계산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로마 제국의 역사가 이날 완전히 끝난 겁니다. 21살 청년이 로마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이 진짜 소름 돋거든요.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오스만은 팽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517년 술탄 셀림 1세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집트를 통째로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가 됩니다. 이슬람 세계 전체의 맹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셀림 1세의 아들이 바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슐레이만 대제입니다. 46년간 제국을 다스렸어요. 서양에서는 대제, 동양에서는 입법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이 다스리던 시절 오스만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냐면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서쪽으로는 알제리, 남쪽으로는 예멘, 북쪽으로는 헝가리까지 약 34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 면적의 15배예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1529년에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빈을 포위합니다. 방어군은 고작 2만 천 유럽의 심장부까지 위협한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포가 진흙에 빠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설적인 해군 제독 바르바로사가 1538년 프레베자 해전에서 스페인 베네치아 교황청이 연합한 유럽 함대를 격파합니다. 유럽이 힘을 합쳐도 오스만 해군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이 한 번의 전투로 지중해 전체의 주인이 됩니다. 무역로도 제해권도 전부 오스만의 것이었어요. 인구 2500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해군, 그리고 슐레이만은 나라의 모든 법을 하나로 정리한 법정까지 만듭니다. 군사력만이 아니라 제도까지 완성한 겁니다. 이것이 오스만의 전성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스만의 황금시대입니다. 근데요, 이 제국이 유럽에 남긴 건 공포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것도 사실 오스만에서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크루아상 먹으면서 커피 마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 조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전쟁터입니다. 1683년 오스만군이 빈을 다시 공격했다가 대패합니다. 이때 도망치면서 남기고 간 게 있었어요. 커피 자루였습니다. 빈 사람들이 이걸 끓여 마셔봤더니 맛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빈 최초의 카페가 생겼고 이게 유럽 전역의 카페 문화로 퍼져나갑니다. 크루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전투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려고 빵집에서 오스만 깃발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빵이 키페리라고 불렸는데요. 19세기의 오스트리아 출신 제빵사가 파리의 빈 스타일 빵집을 열면서 프랑스에 전해졌어요. 그게 지금의 크루아상이 된 겁니다. 튤립은 더 재밌습니다. 오스만 궁정에서 키우던 꽃이 16세기에 유럽으로 건너갔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난리가 납니다. 튤립 구근 하나에 집 한 채 값이 매겨질 정도로 투기 열풍이 불었어요. 1637년에 결국 폭락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투기 버블이에요. 오스만의 꽃 한 송이가 유럽 경제를 뒤흔든 겁니다. 음악까지 영향을 줬어요. 오스만 군악대 메흐테르의 웅장한 소리에 감명받은 모차르트가 터키 행진곡을 작곡했고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음악에서 알라투르카, 터키풍이라는 장르가 따로 생길 정도였어요. 아이러니하죠?
오스만이 유럽에 커피를 주고 크루아상을 주고 음악의 영감까지 줬는데요. 정작 그 커피를 빼앗긴 전쟁이 바로 제국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1683년 제2차 빈포이. 이 전투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15시간의 전투 끝에 오스만군은 대패합니다. 그리고 1699년 카를로비치 조약으로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를 이뤄요. 오스만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영토를 내준 겁니다. 여기서부터 200년간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러시아와 전쟁을 반복하면서 흑해 일대의 영토를 계속 잃었고 발칸반도에서는 그리스, 세르비아, 루마니아가 차례로 독립해 나갑니다. 한때 자기 땅이었던 곳에서 나라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한때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제국이 이제는 유럽 열강들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19세기가 되면 유럽의 환자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붙습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나라의 환자라니요. 이보다 더 굴욕적인 별명이 있을까요? 위기를 느낀 지배층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1839년부터 시작된 탄지마트. 쉽게 말해서 근대화 개혁입니다. 서양식 군대, 은행제도, 세속법 도입을 추진했어요. 종교법 대신 근대 법률을 세우려 한 겁니다. 한국사로 치면 조선 말기와 구조가 판박입니다. 서양 열강이 밀려오고 위기를 느낀 지배층이 급하게 개혁을 시도합니다. 조선의 갑오 개혁처럼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서 번번이 실패해요. 개혁이 된 것 같다가도 보수파의 반격에 무너지고 다시 시도하면 또 좌절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스만도 조선도 변화의 필요성은 알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세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요, 이 쇠퇴하는 제국의 마지막 일격을 가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입니다. 오스만은 독일 편에 서서 참전합니다. 이기면 잃었던 영토를 되찾고 지면 나라가 끝납니다. 쇠락하는 제국의 마지막 도박이었어요. 1915년 갈리폴리 전투에서는 연합군의 상륙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참혹했어요. 오스만군 사상자만 25만 명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국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랍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1916년 영국의 지원을 받은 아랍 부족들이 오스만의 반기를 들어요. 영국 장교 로렌스, 나중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유명해지는 인물이 이 반란을 도왔습니다. 영국은 아랍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했어요. 오스만을 몰아내면 너희에게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고요. 근데요, 이게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같은 해인 1916년,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프랑스와 피코가 비밀 회동을 합니다.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선을 긋습니다. 이 선 위쪽은 프랑스 거, 아래쪽은 영국 거. 아랍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그 땅을 나눠먹는 밀약을 맺은 겁니다. 한국사로 치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랑 비슷한 구조예요. 당사자는 빼놓고 강대국끼리 뒷거래를 한 거죠. 전쟁은 오스만의 패배로 끝납니다. 1920년 세브르 조약으로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600년 동안 지켜온 땅이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스타파 케말, 훗날 아타튀르크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독립전쟁을 이끌었고 1922년 11월 1일 술탄제를 폐지합니다.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는 영국 군함을 타고 나라를 떠났어요. 그리고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이 선포됩니다. 1299년에 시작된 오스만 제국 6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새 대륙을 호령하던 제국의 허무한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이크스 피코 밀약이 남긴 유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선, 이라크와 요르단 국경선. 자로 그은 것처럼 반듯한 직선이죠. 이게 바로 사이크스 피코 밀약의 흔적입니다. 영국 외교관 사이크스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에이커의 E에서 키르쿠크의 K까지 직선을 그읍시다. 이 한 줄의 선이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민족이 살고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부족이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서 자로 그은 선 하나가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던 제국. 그 제국이 해체되면서 생긴 국경선이 지금도 중동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네 나라로 쪼개졌고 수니파와 시아파가 한 나라에 묶였고 서로 다른 부족이 같은 국경 안에 갇혔습니다. 중동 분쟁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거예요. 600년 오스만 제국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이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강대국들이 자로 그은 선은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뉴스에서 시리아, 이라크의 국경선을 보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직선 하나하나가 600년 제국의 잔해 위에 그어진 선이라는 걸요. 이런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